안녕하십니까. 활기찬 하루의 시작 JTB 아침 뉴스입니다. 전북은 오늘 전주를 비롯해 11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전주와 익산의 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웃도는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50mm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비 소식 없이 34도 안팎을 웃도는 불볕더위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 초에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익산 폐석산에 발암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된 사실이 알려진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폐기물이 처리되지 않았고 장맛비에 침출수가 인근 농지로 계속 흘러들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주민들이 폐기물 제거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된 폐석산에서 검붉은 침출수가 흘러나옵니다. 올여름 장마 기간에 주민들이 침출수 유출을 확인한 것만 4번이나 됩니다. 7만여 톤의 지정 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된 사실이 적발된 것은 지난해 6월. 환경부는 폐기물 배출업체 5곳과 매립업체 1곳에 이달까지 폐기물을 제거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제거해야 할 폐기물 양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제거 작업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주민들이 전라북도에 폐기물 제거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환경부와 익산시에 맡기고 뒷짐만 지고 있을 게 아니라 행정 배집행을 통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빨리빨리 수거 차량을 이용해서 이걸 빼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것은 파내지 않으면 영원히 이것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폐기물 제거는 업체들의 몫이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이 폐기물 제거량과 비용에 대한 용역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1차적으로 용역이 좀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모가 정해지면 거기서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이런 기간이 정해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전라북도 등 관계기관에서 폐기물 제거에 소극적으로 나서는 사이 침출수로 주민들의 피해만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시골 마을이 있습니다. 고물업자가 돈 되는 것은 팔고 남은 쓰레기를 쌓아놓은 건데요. 악취를 견디다 못한 주민들이 수년 동안 문제를 제기했지만 김제시는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게 전부였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 한편이 온통 쓰레기입니다. 사업자 등록도 안 한 고물업자가 불법으로 폐기물을 무단 적치한 현장입니다. 온갖 잡다한 쓰레기들이 마구잡이로 뒤엉켜 있습니다. 이곳에 쌓여있는 쓰레기만 무려 1000여 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악취가 진동하고 날벌레가 들끓습니다. 산업 폐기물부터 잡다한 쓰레기까지 그야말로 한가득입니다. 성면으로 보이는 폐기물도 나뒹굴고 있는데 깐깐하게 처리해야 할 지정 폐기물까지 섞여 있는 것으로 의심돼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죽겠어. 신고를 했는데도 막 새벽에 막 나와요. 남새라서 못 잡았어요. 그리고 쓰레기 주인인 고물업자는 쓸만한 것들은 추려서 팔고 남은 쓰레기를 이곳에 모아놨습니다. 소각장이나 매립장 등 처리시설로 보내야 했는데 돈이 없었다는 게 이유입니다. 조금 모아놓은 게 그렇게 된 것이죠. 돈이 없다 보니까 치우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막 계속 또 먹고는 살아야잖아요. 마을의 오래된 골칫거리였고 수년을 반복해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지만 관리당국은 강력한 행정처분 대신 단 한 차례 300만 원의 과태료만 물렸습니다. 업자는 그나마도 내지 않았습니다. 알고는 있었죠. 이제 폐기물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는요. 한마디로 강력하게 안 했다, 못했다 그런 상황이죠. 업자의 파렴치한 몰량심과 감독기관의 답답한 행정에 애먼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음주운전만큼 위험하다는 사실, 이제는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한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차를 모는 화물차 운전사.
심지어 서류를 살펴보며 주행하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이게 핸드프리가 없을 경우에 이게 스피커는 잘 안 들려요.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손으로 줄 수가 있거든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된 운전자는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도내에서만 465건 적발됐는데 이미 지난해의 절반 수준을 넘었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건 혈중 알코올 농도 0.1%인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운전자는 일반 운전자보다 교통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4배 이상 높고 신호나 차선을 위반할 가능성은 30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그 시간들이 일반적으로 한 5초 정도 사용하게 되지는데 자동차로 말하게 되면 80m 이상 가는 거리이기 때문에 그만큼 인지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추돌한다든가 충격할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장거리 운전이 많은 휴가철. 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자들의 성숙한 안전의식이 필요합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남는 물건이나 공간을 나누어 쓰는 공유경제라는 말 들어보셨죠? 자동차나 자전거를 빌려 쓰고 민박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다양한 아이디어가 접목되면서 공유경제 범위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완주군의 지역 거점형 공방에서 초등학생들이 목공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열린 공간인 이곳에서는 누구나 목공이며 재봉, 가죽 손질 같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그런 또 기회도 제공되고 또 자기들이 직접 집에서 필요한 그런 작품들을 만들 수 있는 3D 프린터와 레이저 커팅기 같은 값비싼 전문 장비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이 시설이 만약에 없었다면 저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운영해 나간다는 것이 좀 힘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완주군은 청년 창업가들을 위해 한 달에 5만 원만 내면 머물 수 있는 쉐어하우스를 설치했고 모든 비품과 집기를 함께 쓰는 공유 오피스까지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쉐어하우스나 이제 공유 오피스나 이런 데를 들어오게 됨으로써 뭔가 좀 인테리어 비용도 아끼고 뭐 OA나 사무기기 이런 것들로 다 같이 함께 쓰는 거라서 전주시는 공공시설과 기관은 물론 빈 공장까지 창작 활동과 전시에 제공하고 공구와 음식, 장난감까지 무상 대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 공유경제 틀과 범위를 한층 더 확대한다는 구상입니다. 물건이나 공간을 소유하기보다는 적은 비용으로 빌려 사용의 가계 지출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생활비 반값 도시를 실현한다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소유보다는 합리적인 이용에 초점을 맞춘 공유경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접목되면서 꾸준히 일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원입니다. 지역대학이 다문화 인재 육성을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상대적으로 배움의 기회에서 소외된 시골 지역 다문화 학생들에게는 소중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초등학생들이 종이를 접어 모형 다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힘의 분산을 통해 아치형 다리가 무너지지 않는 원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배우기 힘든 과학 원리를 실험을 통해 즐겁게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아치교의 힘의 분산에 대해서 배웠고 어떻게 만드는지 배웠고 이게 힘이 양옆으로 분산되는 것을 알았어요. 중학생들은 전자현미경을 통해 화석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고생대에 살던 동물성 플랑크톤의 화석을 찾아가며 지구과학에 흥미를 느낍니다. 화석을 찾는 거예요. 플랑크톤. 그걸 찾아봤는데 해봤는데요. 학교에서는 잘 안 하니까 여기서 해보니까 색다른 것 같았어요. 재밌고. 전북대의 다문화 인재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은 30여 명. 상대적으로 배움의 기회가 적은 시골 지역 다문화 학생이 대부분입니다. 이들은 연말까지 80시간 동안 과학과 수학에 대해 집중 교육을 받습니다. 다문화 학생들이 좀 잘 적응을 못하는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 학생들의 대학 교수님들이라든지 좋은 그 대학의 훌륭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그 수학 과학에 빨리 좀 이렇게
익숙해져 가지고 흥미를 느껴서 그쪽으로 잘 자랄 수 있게끔 대학에서 이제 그 역할을 지금 한다는 얘기죠. 도내 초중 고등학교에 다니는 다문화 학생은 6천여 명으로 전체 학생의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 된 다문화 학생들이 지역 대학의 지원 속에 소중한 인재로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지리산 자락에 있는 남원 항공우주천문대가 휴가철 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농번기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도시의 유휴 인력을 연결해주는 임순남 인력지원센터 사업이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군 소식 하원호 기자입니다. 남원 항공우주천문대가 이달 말까지 주간 방문객에게 야간 무료 방문권을 제공하는 주야간 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지리산 자락에 있는 남원 항공우주천문대는 600mm 대형 망원경과 4D 천체 투영관, 항공체험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남원 항공우주천문대는 우주 항공에 대한 체험과 관람을 함께 즐길 수 있어서 많은 관람객이 찾고 있습니다. 순창군 팔덕면 순화리에서 월곡리를 잇는 1.5km 구간의 확포장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월곡리와 순창읍의 거리가 2.7km가량 줄고 관광 성수기, 강천산 주변 도로의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실시한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평가에서 임순남 도농인력지원센터 운영사업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임실군이 주관한 이 사업은 농번기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도시의 유휴 인력을 연결해주는 사업으로 지난 한 해 동안 16,000여 건의 매칭 실적을 거뒀습니다. 부족한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고창군이 올해 대산면 남월제와 판정제 등 저수지 28곳에서 준설 사업을 실시합니다. 고창군은 저수지 준설 사업이 마무리되면 농경지 404헥타르가 가뭄 피해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장수 한우지방공사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마등급을 받았습니다.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중간 등급인 다등급으로 결정됐습니다. 반면 전북개발공사는 가장 높은 등급인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전라북도와 14개의 시군이 주민들이 물을 아끼고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물의 재이용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모두 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빗물 이용 시설과 중수도 등 물 재이용 시설을 설치하면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상하수도 요금도 사용량에 따라 20-30% 감면받게 됩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